자, 일발장전 주제. 어제는 덱스터를 좀 이야기했고, 뭐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고, 뭐 민족적인 소망일 수도 있는 남북 간의 뭔가 교류, 뭐 더 나아가서 통일 이런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바람대로 되지는 잘 않아가지고 지금 시세도 어제는 조금 밀렸는데 뭐 뜬금없이 밀려가지고 오히려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딱 적당히 내려온 것 같고 뭐 오늘 내일 정도는 한번 반등이나 반전을 한번 좀 기대해보는 시세가 이제 덱스터고. 자, 오늘 일발 주제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라고 아까 이제 이렇게 좀 나눴는데 뭐 내용은 좀 정리한 대로 보고 가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수학의 그것처럼 답이 너무 뻔하다. 그 학력고사 세대, 우리 여기 또 이동훈 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저 역시도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를 보면은 예전에 주관식 문제가 있는데 수학에 대부분 0 아니면 1. 웃으시는 거 보면 공감하신다는 얘기죠. 네, 0 아니면 1, 0, 1, 0, 1, 0, 뭐 이런 식으로 1, 0, 0. 그런 단순화된 그 뻔한 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찍기라고 하면은 뭐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시장에 답이 좀 너무 뻔해져가지고 대형주로 어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입질이 있는데 뭐. 하루 이틀은 더 지켜봐야 되고 연속성이 있는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 자체는 외국인들한테 조금 유혹할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매력이 조금 올라오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외국인들은 보통 재정거래, 차익거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한미 금리 격차가 고용지표 아까 김현미 저도 미국에 얘기했지만 고용지표가 글쎄, 보조금 지급이 이제 서서히 중단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집에 머무는 부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까지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예. 고용지표가 확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는 들썩거리지 않고 당분간은 계속 낮아지는 형태. 반면에 우리는 8월 26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의 확산세를 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중순 넘어가서 조금 누그러지거나 한 자릿수, 두 자릿수대로 좀 세 자릿수대로 내려오면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미 한국은행 총재나 그런 노티스를 줬기 때문에. 근데 25베이시스 포인트냐 50bp냐인데 50bp 태핑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또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은 미국에서 달러를 저금리로 차입해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수익을 나는 자산으로 투자하는 이 재정거래죠. 아비트레이지라고 하는 뭐 차익거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요인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포인트 보고 있고 환율도 지금 1,150원대를 깨고 내려갔죠, 어제. 계속 그 주변에 붙들고 있긴 한데 조금 하향 안정화를 간다면은 외국인들은 한 50원 먹으러 들어올 수도 있어요. 1,100원대 초반으로 진입한다면은.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뭔가 이벤트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남북 간의 그 리스크가 낮아지고 또 8.15 특사라고 하는 또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뻔한 답입니다.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관련주가 삼성전자, 뭐 굳이 붙이자면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이고 뭐 저기다 뭐 대기업들이 조금 더 붙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오늘은 좀 심도가 좀 낮죠. 급조했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저는 아주 시의적절한 또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주제 뽑는 것도 참 보통 일은 아닌데 이동훈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이제 저도 오늘 뭐 뒤 시간에 주제가 좀 비슷해요. 사실 그렇죠? 이게 결국 뭐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똑같고요. 뭐 네. 이게 지금 이런 그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어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놀라신 부분들이 그거죠. 이제 도대체 외국인들이 왜 갑자기 삼성전자 하는 거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어제 하루 종일 그 질문에 시달렸는데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시각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삼성전자를 이제 그 언제 사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네. 이제 삼성전자는 완전히 비워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느 타이밍에 들어오냐의 문제였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한 2, 3일 정도 보면 선물 시장에서 이제 강한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먼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삼성전자를 같이 사면서 뭔가 이제 시장이 어떤 좀 분위기를 바꾸려는 아직은 근데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그렇죠. 단순히 어제 하루 샀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게 이제부터 외국인이 뭐 이제
장을 이쪽으로 올리겠구나. 아직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이르고요. 네. 일단 이게 또 단순히 그냥 순환매 차원일 수 있고 아니면 비워져 있는 포트를 채우는 정도로 그냥 하루에 채우는 이런 또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보통 한 3거래일 연속해서 뭐 3천억대나 4천억대 요 정도로 사줘야죠. 순매수를 보인다. 예. 코스피에서. 예. 그러면 이게 좀 뭔가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거죠. 변화요. 추세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최근에 보면 흥미로운 것들은 이제 미국장에서 저는 좀 흥미롭게 본 것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국의 기술주들, 빅테크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은 좀 빅테크의 개념이 좀 달라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미국은 이제 우리 얘기하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 뭐 구글 이런 걸 흔히 빅테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약간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산 쪽이 좀 그렇죠. 많은 거고, 우리는 생산 쪽이 그쪽은 많은 약간 거고. 서비스의 개념이나 그렇죠. 좀 무형의 것들이 좀 많고. 근데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는 빅테크주들은 조금 상승이 꺾이는 반면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반도체주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미국 네. 시장에서 뭐 앞서서 이 시간에서 뭐 AMD라든가 이런 것들 오르고 있고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만 같은 경우 이제 UMC라든가 TSMC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가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들어 올리고 있어요. 주가를 네. 보면은. 이런 흐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지난주에 눈에 띄는 리포트 중에 하나가 외국계에서 나온 리포트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매수 나온 리포트 보셨습니까? 네, 120만 원, 네, 네, 네. 12만 원. 네. 그 리포트 보셨을 텐데 뭐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한다면은 분위기가 조금씩은 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대만 또 이제 미국 이런 그 반도체 업종들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물론 이제 아직까지 시각은 엇갈립니다. 이것이 뭐 지금 성급하다는 시각도 성급하다는 있고. 시각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또 지금 피크아웃 정점 피크아웃 얘기도 얘기가 있기 하고. 때문에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특히 삼성전자는 주가가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분명히 한 번은 이제 올라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꼭 단순히 어떤 그 회사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펀더멘탈 이외에도 삼성전자 주가를 올리는 요인들은 많습니다. 어제처럼 수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금 뭐 앞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번에 또 이제 오너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이미 공공연하게 그렇죠. 다 뭐 기정 사실화를 다들 8월 갖고 15일을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그냥 뭐 이 가격의 프라이싱 한다고 네. 해서 가격 그렇죠. 전이를 하고 있고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네. 베팅을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이미 그 삼성전자의 주가는 확실히 어제 이제 확인한 부분 하나는 뭐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정말 바닥은 찍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제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죠. 그 부분에 조금 저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분위기는 어느 정도 좀 무르익어 가는데 물론 오늘 어제 하루만 가지고 진짜 뭐 설레발을 부릴 수는 없어요. 근데 느낌이 조금 있어서 네. 특히 이제 대북 관련된 재료는 저희는 뭐 자타 공인하는 매일경제 TV는 가장 정보가 빠르다고 특히 저희 출발 오늘의 증시는 빠르다고 자부합니다. 라고 해서 네. 김영민 씨한테 넘겨서 저는 설레발을 좀 떨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비단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뭐 올랐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유입된 게 한 2주 전부터 이미 유입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대만의 TSMC 우리 삼성전자가 차트가 이제 결국은 그림을 나중에 이제 그려놓고 보면 그때부터 이미 좀 시작됐구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짜리를 좀 다시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좀 하는데 하단을 굉장히 견고히 네. 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대를 항상 좀 뛰어넘었다. 그래서 지금 이미 3분기는 또 영업이익 규모가 한 15조, 16조 원 정도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의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가 잘 움직이지 못했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연초에 워낙 뭐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기도 했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또 물량을 좀 많이 넘기고 있는 그런 무거운 상황 그리고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약간의 우려 실적이 지금 잘 나오는 것보다는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약간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 이제 주가를 좀 가로막는 요소였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오너 리스크 네. 일단 투자를 사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적재적소에 잘 하지 못했었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불확실성들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의 단계로 이제 좀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비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지금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주제 중에 저는 사실 금리가 네.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재정거래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쉽게, 미국은 여전히 지금 기준금리가 0%잖아요. 네. 근데 뭐 미국은 정말 빨라야 내년 하반기나 돼야 이제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번이다 두 번이다. 네. 지난 이제 7월달 금통위를 보면 1년 3개월 만에 소수 의견이 나왔거든요.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벌써 나왔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달에 이제 8월 말에 금통위가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금리를 이번 달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게 금리를 올리는 거의 목적은 부동산 가격 때문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뭐 우려가,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죠. 그렇고. 이 부분은 저는 좀 분명히 좀 우려가 좀 있다라고는 보는데, 아까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0.25% 포인트가 아니라 0.5% 포인트를 그냥 한 방에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 그게 이제 아마 뭐 어쨌거나 효과를 내려면은 25bp, 그러니까 0.25% 그렇죠. 포인트는 이미 충격이 다, 없다는 네, 거죠. 다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0.5%포인트 올리는 게 좋은데, 네. 0.5%포인트 정도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 이자 부담이 한 2조 4천억 원 늘어난대요. 0.5%포인트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그런 이제 상황들을 감안을 좀 해본다면, 사실 이게 금리 인상하는 거, 그냥 주식시장만 딱 놓고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금리 격차가 뭐 0.75%에서 많게는 1%포인트 가까이 지금 벌어지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 외국인들 수급이 유입되는 데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부분도 대형주들한테는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캐리 트레이딩이라고 그렇죠. 해서 네. 해외에 이제 낮은 금리를 차입해다가 조금 수익이 나는 금리 네. 쪽에 가면은 수익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런 것들 거죠. 환경도 조금 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대형주들한테 우호적인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다만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그동안에 한동안 소외됐던 전공정 장비 기업들까지 이제 들썩들썩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종목은 분명히 이제 반도체 업종 안에서 골라 보신다면 중소형주들 충분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예스티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덕산 테코피아라는 또 중소형주 하나 소개해드렸죠. 네. 이 종목도 OLED가 아니라 이제 반도체 소재 종목의 매출이 거의 40% 가까이 지금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덕산 테코피아의 주가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삼성전자와 이제 결을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전공정 장비 기업들 오랜만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유진테크라는 종목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 이 두 종목은 어쨌든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가 늘어났을 경우에, 그리고 네. 이제 하반기 때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가석방이 되든 사면이 되든 혹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설비 투자는 또 멈출 수가 없는 게 뭐 반도체 기업들의 지금 숙명이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 뭐 AMD라든지 그다음에 뭐 램 리서치라든지 이런 장비 기업들, 뭐 팹리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결국은 하반기 때 정말 막대한 자금들이 이제 미국의 공장에 이제 착공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TSMC도 공장을 벌써 3개나 짓는다라고 얘기를 해놨고,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물론 올해 착공되는 것도 있고 내년부터 이제 착공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막대한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런 종목들의 이제 주가의 펀더멘탈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정말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거든요. 삼성전자의 주가하고 거의 비슷해요. 원익 IPS 차트도 잠깐 좀 보여드리면, 삼성전자 지루했던 만큼 원익 IPS 역시도 마찬가지 정말 지루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 달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6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한 5개월 가까이 계속 지금 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바닥에서 살짝 이제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어저께 삼성전자 캔들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삼성전자가 우리가 뭐 목표 주가
11만 원, 12만 원까지 가는 것보다 원익 IPS가 아무래도 5만 5천 원, 6만 원까지 가는 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빠르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 이제 전공정 장비 기업들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저점 분할 매수를 한번 나설 수 있는 시기는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대형주 중에 아니면 뭐 이렇게 업종 대표주 이런 쪽으로도 조금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철강이면 포스코다. 그다음에 뭐 지주사다 그러면 SK 같은 경우도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지금 김영민 위원장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비. 저는 두 가지 지금 시장을 좀 두 가지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하나는 이제 역시 삼성전자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결국 네. 앞에서 저도 이제 윤택하고 원익 IPS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삼성전자와 친구들. 그렇죠. 외국인들이 어제 삼성전자를 사면서 유진테크하고 원익 IPS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에서 유진테크도 그렇고 원익 IPS도 그렇고 3분의 1 정도가 외국인의 순매수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좀 특징적인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단순히 어제 삼성전자만 많이 산 게 아니고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해서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동시에 유입이 됐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또 가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대표주들.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많이 샀고 SK하이닉스 샀고 그리고 카카오를 많이 샀고 그리고 삼성전기를 많이 샀어요. 네. 사실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런 부품 쪽에서 아무래도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분명히 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가담이 된다면은 지금 주가는 어차피 못 간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실적도 2분기 실적도 좋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계속해서 MLCC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 같은 종목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 이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뭐 환율 효과라든가 또 이제 금리 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제 들어온다면은 이게 물론 가정입니다. 네. 들어온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들어온다면 역시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들, 이게 대표주들 뭐 SK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SK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 너무 주가가 안 움직여서 이제 좀 답답할 뿐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SK이노베이션의 분할, 그렇죠. 물적 분할 얘기를 꺼내는 거 보면 지주사 쪽으로도 분명히 뭔가 힘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SK를 오늘 좀 넣겠어요. 아, 그렇죠. 제가 중간에 낚아챘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뭐 SK도 조금 사긴 샀는데 네. 뭐 아직까지 그건 의미가 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게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전략. 하나는 대형주들을 그러니까 대표주들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환율 효과라든가 금리 효과로 인한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에 기대하는 대형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 이렇게 좀 두 가지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대응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를 왜 또 얘기하냐면은 과거의 패턴은 항상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시장은 개별주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시세가. 그렇죠. 근데 네. 이게 과거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형주 쪽이라면 또 과거의 패턴처럼 어제도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될 건가? 근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는 제한적인 유동성 환경, 뭐 그 뻔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 들어오던 뭐 기업, 뭐 기관 투자자들이 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하던, 근데 지금은 환경 자체가 유동성이 굉장히 확장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 쪽으로도 뭐 스피노프처럼 이렇게 스피로버처럼 네. 좀 이렇게 낙수요가 좀 이게 번질 것인지. 네.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저는 이제 업종 전략만 놓고 본다면 반도체 업종은 분명히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요렇게 결국 메인 이제 테마가 투자죠. 네. 전방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섹터 쪽은 분명히 이제 낙수 효과를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네. 정말 좀 의미심장한 말씀인 게 사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달리는 시장은 대형주들도 다른 업종은 못 가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 투트랙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이제 국내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또 월등히 좀 높고 특히 이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이제 치가 올라가는 사이클일 때는 네. IT 계열의 종목들이 이제 뭐 대형주, 중소형주들이 같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흔들이 나타나 버리면 제약 바이오 죽고 배터리도 못 가고 다른 종목 잘 못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감지를 해서 아,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주도적인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잘 믹스하는 전략. 그게 아니라면 삼성전자와 업종 대표주들 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전략.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또 미리미리 좀 대비를 좀 해 놓으시고 우리
또 일발장전 시간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잘 보신다면 뭐 네. 그런 트렌드를 저희가 빨리빨리 또 캐치를 해드릴 테니까 또 깨알 같은 네, 홍보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는 우리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그런데 용어를 잘 지어내잖아요. 차화정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이제는 뭘로 돼요? 배반철? 배터리, 반도체, 철강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라임을 따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트렌드들이 뭐 이제 사실 뻔하긴 뻔해요. 계속 뻔하다는 그 답안지인데 여기에 이제 또 바이오 쪽은 좀 어떻게 될란가? 오늘 모더나는 또 한 11%또 넘게 올랐어요, 급등해가지고 오늘. 호흡기 급등했고. 질환 또 관련된 뭐 또 mRNA 백신을 그렇죠. 또 패스트 트랙 지정받았다 그래가지고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네. 돌파 감염, 뭐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도 지금 델타 변이 팬데믹 때문에 이제 그 다시 이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를 이야기한다라는 쪽도 없지 않아 있긴 하기 때문에 갑자기 왜 일로 갔을까요? 네, 삼천포로 빠져버렸네. 네. 40분이구나. 네. 네. 50분까지 해야 되는 줄 알고 시간을 생각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기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은 분명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우리가 이 경기 동향에 대한 것보다 수급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의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고 시장 대응을 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